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탄수화물 하기 전에 호흡 부분 약간 조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로 했어요. 그 산화 환원은 많이 나오는데, 이 산화 환원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산화 환원은 약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 첫 번째, 산소와 결합하느냐, 분리하느냐.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산소와 분리되면 환원, 그리고 수소와 분리되느냐, 결합하느냐. 수소와 분리되면 산화,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 네. 전자의 수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전자의 수가 줄어들면 산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이는 환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산화인지 환원인지 잘 파악하시길 바라고, 사실 우리가 화학을 배우는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문제를 풀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어떠한 화학 작용이 있었을 때 수소와 결합되는구나, 이거 환원작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아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문에도 나올 수 있고요. 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그러면 호흡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포도당 하나당 32개 ATP까지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과정까지 배웠는데, 그럼 호흡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가,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수목의 나이입니다. 수목이 젊었을 때 아니면 수목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떨지 한번 보시죠. 어린 숲이 성숙한 숲에 비교했을 때 단위 건중량당 호흡량은 많지만, 즉 나무를 이렇게 쪼갠다고 봤을 때 같은 양을 이렇게 쪼갰어요. 어린 숲과 성숙숲을 쪼갰을 때는 호흡량이 여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젊은 애들이니까 호흡량이 많은 거고, 근데 전체 광합성에 대한 호흡량의 비율은 적다. 자, 전체 광합성량 그리고 호흡량, 이 비율은 어린 숲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호흡량은 많다고 했는데 왜 이 전체 광합성에 대한 호흡량은 적은 걸까요? 바로 이게 많기 때문이죠. 이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적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성숙한 숲은 죽어있는 조직이 많아서 중량은 높습니다. 성숙한 숲은 이제 나무는 이렇게 커요. 나무는 큰데 이게 다 죽어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안에는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애들 여기 약간 이렇게 살아있겠죠. 이런 애들. 네. 그러니까 죽어있는 조직이 이 정도로 많다는 거고요. 광합성량은 줄고, 당연히 살아있는 조직이 이렇게 없으니까 광합성량은 줄고, 호흡량은 또 늘어납니다. 호흡량은 늘어나는데, 호흡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효율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효율이. 어떤 물질 대사를 그러니까 세포의 효율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포의 효율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거고. 자, 다음 이제 수목의 부위. 수목의 호흡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가장 높게 일어나며 죽은 부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잎이 가장 많이 호흡한다고 합니다. 잎이 가장 많이 호흡을 하고요. 뿌리의 경우 전체 8% 정도를 호흡하게 됩니다. 이 8% 중에서도 95%는 이 세근 뿌리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뿌리털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네, 이런 미세한 세근이 뿌리의 대부분의 이 호흡량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가장 이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가장 생명력 있는 것이 뿌리에서는 요 세근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온도에 따라서 호흡량이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온도에 따라한 호흡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로도 나타내요. 그걸 Q10이라고 나타내는데, 이것은 온도가 10도 상승함에 따라서 나타내는 호흡의 증가율. Q10 잘 알아두세요. Q10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Q10 같은 경우는 온도가 10도 상승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호흡량의 증가율을 말하고요. Q10 값은 겨울에는 높고 여름에는 낮은데, 그 이유는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도 한계 호흡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광량에 따른 호흡량. 음수는 양수에 비해 광합성량이 적지만 호흡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그늘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다. 음수 같은 경우에는 양수에 비해서 광합성량이 적습니다. 근데 광합성량이 적으면 당연히
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육이 안 좋아지잖아요. 생육이 안 좋아지고 생육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얘는 다행히도 호흡량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호흡량도. 이 CO2를 방출하는 양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자, 부위별 호흡량 같은 경우 어디가 가장 높냐? 이 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만들어진 직후에 가장 높고요. 눈 같은 경우, 잎의 원기, 꽃의 원기를 가지고 있는 요렇게 생긴 애들 있죠? 끝에 이렇게 생긴 애들 눈은 이 생장기 때, 개업이 시작될 때 이제 꽃 피우고 잎 피우고 해야 되잖아요. 네, 요때 호흡량이 가장 높고요.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 결실 직후에 딱 가장 높아져요. 그리고 이후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클라이메트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 종자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자라고 있는 기간에 가장 호흡량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다음은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고 우리가 스토리별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